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리뷰할 책은 종이책이 아니라 웹소설입니다. 웹소설이라는 거는 인터넷상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말하죠. 보통은 아마추어 작가들이 재미삼아 쓰던 소설들이 크게 대중화되면서 인기를 끄는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인기가 있으면은 당연히 인터넷 소설도 출판이 돼서 종이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웹소설이나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OTT 서비스에 있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만 보지 말고 이렇게 소설을 읽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TV에서 천편일률적인 맨날 똑같은 소재의 그런 드라마만 보다가 이 웹소설이라는 그 장르로 들어오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재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르의 제한도 없고 소재의 제한도 없기 때문에 웹소설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면 전에 못 느껴봤던 아주 엄청난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소설은요, 작가 인생 3회차. 그래서 제목 끝에 이제 느낌표가 붙어 있는 독특한 그런 작품이에요. 송별이라는 작가분이 쓰셨고요. 장르는 현대 판타지가 되겠습니다. 웹소설은 초창기에 이세계 판타지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세계 판타지물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세계에 가서 적응해서 사는 이야기들을 말하거든요. 뭐 마법사도 나오고 드래곤도 나오고, 그 영화 반지의 제왕을 생각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상적인 요소들이 등장하는 세계, 귀족과 뭐 노예로 나누어진 중세 시대 풍의 그런 세상을 보통 이 세계라고 말을 하죠. 물론 이 세계가 그런 세계 말고도 아주 황당한 여러 가지 세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작가하고 자기가 쓴 소설이 크게 대박이 나고 그 소설이 드라마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작가물이면서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 사람이 3회차라고 얘기했잖아요. 3회차가 무슨 얘기냐? 이 작품은 특정한 시점부터 다시 작가로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3회차 하면은 이미 여러 번 반복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여동생이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해서 후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화 되면서 작품의 인기를 좀 더 그 박차를 가하거나 혹은 어떤 루머에 시달릴 것을 미리 대비해서 유튜브와 비슷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그런 걸 이제 인터넷 방송, 인방이라고 그러죠. 이 소설에서는 아주 짧게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인반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성공가도를 달리다 보면은 중간에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전 생애에서 자기한테 굉장히 고통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종의 복수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조아라라고 하는 인터넷 소설 플랫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인기 작가들은 여러 개의 플랫폼에다가 동시에 자기 작품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조아라 말고 뭐 네이버, 카카오, 노벨피아, 브릿지,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더 있을 거예요. 주로 보시는 플랫폼에서 이 작품의 제목을 검색해보고 만약에 있으면은 그 플랫폼에서 계속 보시면 되고, 다른 플랫폼에서라도 재미있는 소설을 찾아서 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아라로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서 보시면 되겠죠. 요즘은 웬만한 플랫폼들이 네이버 아이디로 다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자, 이 작품은 272화로 완결이 된 작품인데 저는 261화까지만 보고 현재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끝까지 다 보지 않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웹소설을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종이책하고 리뷰할 때랑 조금 다른 구성으로 꾸며봤는데요. 일단 재미 부분, 그 다음에 이 작가가 얼마나 잘 쓰는지, 필력 부분, 그 다음에 이 소설의 내용이 얼마나 사실적인지를 묘사하는 개연성 부분, 그 다음에 답답한 부분과 시원한 부분이 있을 텐데 스토리 전개상에서 그게 몇 대 몇인지 그 정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품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작가인데, 이제 작가가 주인공인 작품은
보통 자기가 쓴 소설의 그 소설 세계로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거나 아니면 엑스트라가 되거나 이런 빙의물이 꽤 많은데요. 이 소설은 그 빙의물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기가 작품을 써가지고 어딘가에 출품을 해서 당선이 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가가 어떤 그 악독한 그 막장 드라마 작가 밑에서 보조 작가로 일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독립을 하는 내용이 소설의 초반부에 그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3회차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패한 것들을 버리고 자기가 안정적으로 이제 작가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작품이 잘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인기 드라마로 바로 제작이 되게 되는데 작가들이 보통 자기 소설이 드라마 되는 경우에는 이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실제로 이런 배우가 맡았으면 좋겠다. 보통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가가 자기가 점 찍어 놓은 배우가 아니라 다른 배우가 캐스팅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꽁 대신 닭이라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일단은 작품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작품의 여주인공하고 이 작가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했던 사이였나 봅니다. 아마 전생에 볼 거 못 볼 거 그런 사이까지 갔던 경우라서 이번 생애에서는 작가 주인공이 그 여배우와 확실히 선을 긋고 나는 작가고 너는 배우니까 여기서 더 이상 선을 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배우는 어떻게든 다음 작품에서도 자기가 캐스팅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작가한테 되게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그 티격태격하는 모습에서 작품의 재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가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와서 소속사를 찾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오빠인 주인공이 그 동생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고 뭐 동생의 친구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주변 인물들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초반 한 70화까지는 진짜 숨 돌릴 틈도 없이 군더더기 하나 없는 순수한 재미만으로 즐겼던 그런 작품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무료 연재 부분 이후부터는 한 편마다 100원씩 내고 봐야 되는데 그 100원이 절대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결제를 하고 막 하루 종일 보고 자려고 누웠다가 스마트폰을 들고 계속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재미면에서 봤을 때는 초중반까지는 거의 100점에 가까운 그런 작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뭔가 자기가 하려는 일을 방해하는 그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고 빌런인 거죠. 이 사람들을 적절하게 물리치고 복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이다가 되는데 문제는 똑같은 패턴이 좀 반복되는 그런 게 좀 느껴지다 보니까 작품의 중반 이후부터는 약간 좀 억지로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1화까지만 봤다 그랬잖아요. 한 10편만 더 보면 완결까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하차한 이유는 이 작품이 어떻게 끝날지 대충 예상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편수가 200편이 넘다 보니까 작가의 상상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런 스토리로 가면은 조회수나 다운로드 수가 잘 나오니까 작가도 그 패턴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패턴으로 계속 쓰는 경향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끝까지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저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굳이 꼭 끝까지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재미면에 있어서는 초반에는 100점, 중간부터 90점, 마무리로 가면서 조금 아쉽다. 근데 이 아쉽다라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요즘은 그 작품에 대한 그 반응도 즉각 오기 때문에 작품 밑에 독자들의 그 소감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웹소설에서는 그 댓글을 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쓸데없이 악담을 하는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읽어야지 나오는 내용을 미리 알려버리는 스포일러를 가끔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댓글을 안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댓글 얘기를 왜 했냐면 요즘은 독자들이 너무 작가의 필력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적어도 50편, 100편 정도 읽어야 이 사람의 그 글 쓰는 스타일이 어떻고, 이 부분에서 어떤 묘사를 하고, 저 부분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초반에 한 두세 편 정도만 보고 작가의 필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무리수라고 보고요. 저는 어쨌거나 261화까지 봤기 때문에 이 작가는 그래도 예전에 3, 4편 이상은 써본 경력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술술 잘 쓰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력을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점을 감점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패턴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이 재미있기는 하지만 저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약간은 이제 의외의 그런 전개도 나와야지 재밌는 거거든요. 작가분이 쓰시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개연성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웹소설 특성상 뭐 마법이나 초능력, 뭐 외계인, 뭐 몬스터 이런 그 황당한 요소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평이한 그런 소설을 보시던 분들은 이거 좀 너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웹소설에서는 그런 게 흔해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데, 아무리 그런 황당한 요소들이 나오더라도 그 요소들이 현실 요소와 섞였을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작품의 개연성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작가가 어떤 식으로 해서 특정한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이 반복되는 건지,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상황을 돈을 내고 정보를 받는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일반적인 웹소설에서는 보통 그 게임처럼 그 얼굴 앞에 상태창이라는 그 반투명한 컴퓨터 화면이 떠가지고 거기서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런 요소는 이미 다른 작가들이 많이 써먹은 달코 다른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창이라는 요소를 빼버리고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한 점이 저는 나름대로 신선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만 제외하면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현실에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퇴치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환타지적인 요소는 적고 그 나머지 부분이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의 개연성을 높음으로 표시를 하고 싶네요. 사실 개연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점수로 나타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소설을 리뷰할 때도 개연성은 높다, 보통이다, 낮다, 이 정도까지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고구마와 사이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반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어떤 시련을 겪고 그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그 주인공이 시련을 겪거나 아니면 좀 스토리 전개상 좀 지루하거나 답답한 부분, 이런 부분을 요즘 사람들은 고구마라고 얘기를 해요. 고구마를 너무 급하게 먹으면 목이 꽉 막히고 답답하죠. 최근에 웹소설을 보는 독자들이 고구마 요소는 무조건 건너뛰고 사이다만 본다든지, 아니면 아예 소설에서 고구마 요소가 있으면 아예 안 본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게, 시원한 사이다 같은 결말이 나오려면 앞부분에 고구마는 필수적인 상황이에요. 즉 사이다가 있기 위해서는 고구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요즘 소설들은 사이다 비중이 너무 많거나 사이다만 있다 보니까 이야기의 개연성도 많이 떨어지고 시원함의 정도도 많이 낮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고구마와 사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대략 3대 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이다 비중이 조금 더 높죠. 어쨌거나 그 사이다 부분에서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제가 적어놨지만, 소설에서 반드시 사이다 부분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주인공이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소설의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겨우 그 답답함이 약간 해소되는 그런 소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다는 반드시 필수 요소는 아니고, 작품에서 주인공이 겪는 그런 상황들은 현실에서 나는 편하게 작품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주인공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오히려 더 감정이입이 되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지, 소설 속에 있는 주인공이 너무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잘생기고 이러면은
현실의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감이 느껴져서 오히려 작품을 보고 나서 허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의 사견은 여기까지고, 이 소설의 종합 점수는 재미 80점과 필력 90점, 평균 해가지고 85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의 웹소설을 보는 방식이 뭐 완전 표준인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만, 저는 어쨌거나 이 소설을 재밌게 즐겨봤고요. 그동안 제가 읽었던 그 웹소설들은 주로 이세계 판타지물, 뭐 현대 판타지물, 아포칼립스물 이런 것들을 주로 보다가 이제 너무 봐왔던 똑같은 패턴의 소설들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주인공이 작가인 이 작품을 처음으로 한번 만나보게 됐는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작품이나 혹은 작가가 주인공인 작품을 한번 접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종이책뿐만 아니라 웹소설도 간간히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책 리뷰를 또 기대해 주시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